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22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재생 속도를 1.25배 속으로 설정하시면은 영상을 보시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단 오늘도 본 계좌에서는 물려있는 상태로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로 찍혀야 되는데 물려있는 상태에서 종목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본 계좌에서는 따로 매매한 내역이 없고 그냥 무료 리딩을 하는 쪽에서는 간단하게 한 1% 정도? 한 0.8% 그 총 계좌 대비해서 0.8% 정도 수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진작에 좀 그 밑에서 잡는 매매를 해가지고 유료 리딩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수익이 잘 났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료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만원으로만 그냥 계좌를 맞춰놨고 5월 2일부터 매매를 하면서 한 20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총 계좌 대비해서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한 7%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은 매매 내역은 이제 바이오다인 얘도 좀 물려 있었거든요.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물려 있었고 이때 매매를 여기서도 팔았었는데 일단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매수 그 다음 매수 해서 여기서 팔았고요. 이때 당시에 한 3%인가 먹고 팔았고 그 다음 떨어질 때 사가지고 또 팔았는데 이때 팔고 나서 얘를 밑에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안 좋고 하니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흘러내렸습니다. 일단 비중 조절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이렇게 좀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일봉을 봤을 때 이게 내려가는 거는 그 과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다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바로 죽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다시 깨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음봉으로 떨어진 날 이제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놨습니다. 평단가는 한 이쯤으로 낮춰놔가지고 오늘 이제 평단가에서 보시면은 한 2.5% 정도 이 구간에서 80%를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밀리더라고요. 장중에 여기서 제 목표가가 이제 52,800원이었는데 여기서 VI인데 이 VI 끝나고 더 올라가기를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근데 꺾이면서 매도를 2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런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런 3분봉 양봉을 만들어줘서 여기 시가를 깨면은 여기 시가 깨지면 그냥 던져야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서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이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오는가 싶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지수가 분봉상에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 종목도 가야 할 구간에서 가지 못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잠해요. 지금 매매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서 이제 좀 올라오면은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은 밑에서 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올라갈 때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전에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게 전에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일단 수익을 좀 많이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급등주 약간 주도의 그날의 주도 테마 종목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반대로 또 손실률이 커지는 단점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위에서 하는 매매는 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냥 손실이 안 나는 쪽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잠잠한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이 조금 힘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오늘 그래도 뭐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 오늘 음봉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상승을 해주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이 아침부터 좀 팔았는데 매수로 돌려주는 움직임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슬슬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 5월
5월 20일 날 8시에 이제 무료 리딩 단톡방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4월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회의록에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언급이 좀 나왔었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기업에 돈을 풀기 위해서 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금액을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수순이 좀 밟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회의록에서 첫 언급이 됐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고 하면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인데요, 장 초반에는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69%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03% 거의 보합으로 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끝이 났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분명 테이퍼링 언급이 되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록 결과가 이제 결과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부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오늘 그렇게 양봉, 코스닥에서는 양봉을 좀 뽑아줬지만 제 종목들까지 상승이 안 나온 거는 좀 아쉽다. 그래서 별로 막 지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하락하던 때보단 낫긴 합니다. 이렇게 막 지수가 많이 빠지고 했던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 유튜브 관심 종목은 그 최근에 이제 뽑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막바지에 관심 종목, 내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인데 뉴스를 좀 몇 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차트,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목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인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이 첫 언급이 됐다라는 거고, 결론은 아까 말했듯이 이 테이퍼링으로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의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그게 나오고 나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회의록이 4월 달에 나온 건데, 이 당시에 테이퍼링을 언급한 이유가 5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테이퍼링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근데 5월 달에 고용지표 결과를 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수치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마 6월 달 FOMC 회의 때 좀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저는 지수가 좀 상승을 한번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하도 뭐 몇 주 동안 2주, 3주 전부터 계속 하락을 했던 지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FOMC 회의가 6월달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 올려놓고 나서 밑으로 빼던지, 아니면은 뭐 결과가 다시 좋고 하면은 상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 초반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도 20%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금융 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했고,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직 각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의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지금 이런 가상화폐가 계속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자기 정부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 시중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갑자기 가상화폐에 이 비트코인이 껴버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참 8,400만 원인가요?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4,2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절반 반토막이더라고요. 이런 코인 시장을 보면은 주식 시장은 좀 양호한 거 아닌가? 그래도 마이너스 30% 하한가가 있으니까, 하한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일단 코인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또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또 25%로 양강 구도에서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론조사 같은 거 결과가
그 주 초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럴 때 있죠.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이기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그 여론조사에는 또 이재명 지사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한 게 이제 이 지지율 이슈가 나오고 나면은 계속 며칠 또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했었죠. 근데 이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 뭐 카스, CS, 이스타코, 프리엠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근데 지지율 1위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 좀 많이 꺾이는 듯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힘있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동력이 지지율 1위라는 이슈만으로 해서 올라가기에는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이슈가 나오던가 아니면 새롭게 이제 정책주들이 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반도체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이 대덕이라는 대덕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이 갈 줄은 몰랐고 이런 거 갈 줄 모르니까 제가 돈을 못 버나 봐요. 참 미리 알았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 다음에 동일기연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 및 이제 석좌 교수 만남 소식에 이거는 그냥 인맥주로 같이 엮였네요. 바이오로그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것도 반도체 관련으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이제는 지지율 1위 이슈로 가는 장보다는 지지율 1위를 많이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으니까 좀 시장에서도 1위 맨날 어차피 1위 하겠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이런 정책주들의 그 정책 이런 거 하나씩 저번에는 또 일자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자리 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이번엔 또 반도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미국에 있는 포드 회사랑 배터리 공장 합작 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SK 이노베이션만 잠깐 보면 되는데 이거 뭐 관련된 회사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그냥 이 구간 높은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을 잘 만들면서 일단 버티고 있더라고요. 수급도 그래도 뭐 완전히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국인 기관 번갈아 가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2차전지 오늘 LNF 한 번만 보겠습니다. LNF 어떻게 됐는지 LNF가 이제 개파락을 했었는데 이때 좀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어제 이제 그 스트리밍을 하면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빠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이제 빠졌었는데요. 거의 코스닥에서 최고 규모의 유상증자였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구간에서 유상증자는 일단 그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유상증자 자체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가가 마이너스 4% 정도만 빠졌다가 그냥 바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강한 것 같네요. 이 기업이 수급도 외국인 기관 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기도 하고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CNBC에서 비트코인 급락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은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네요. 나중에 더 올라갈 것인데 지금이 거의 그 올라가기 전에 싼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니클로 셔츠 수입 금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신장 그 원산지로 한 이제 면화를 썼다라고 해서 수입 금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받을 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는 신성통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통상 이 톱10인가요? 탑10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 이 회사인데 신성통상이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 만약 내일 또 저 이슈로 해가지고 갭이 뜬다고 치면은 2,000원 위에서 갑자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장중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한번 지켜봐도 괜찮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따라서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근데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구간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했던 이런 모습들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신성통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랑 당대표 출마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표 결과를 보면 1위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관련주는 이제 보강산업이 좀 있더라고요. 보강산업이 오늘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차트 모습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오늘 이슈들은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차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차트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여기는 이제 떨어지면 좋은 종목들을 이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더 떨어지면은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고 여기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강했던 종목인데 조금 더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여기서 5일선 위에서 계속 버티는데 좀 떨어지면은 사보려고 하고, 셀리드도 얘도 이제 백신 관련돼서 최근에 잘 갔죠. 이게 이제 5일선을 오늘 처음 깼는데 좀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사보려고요. 그다음 제넥신인데요. 제넥신 지금 전체적인 일봉의 모습, 이 구간에서 뭔가 여기가 바닥권이긴 해요. 단기 바닥권입니다. 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저점 구간을 더 이상 깨지 않거든요.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이게 매집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집봉의 모습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일단 할 생각인데, 어제 얘기했던 게 한 10만원, 여기 10만원 구간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종목을 여기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 박스권의 고점을 넘는 거를 기대하고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도 만약 10만원에 매수하면은 한 11만원, 여기서도 10% 정도 먹을 만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냥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한 10만원 정도에 볼 거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좀 강하죠.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일단 이 종목도 더 떨어지면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도 그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이슈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틀 동안 지금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나마 5일선을 버티고 있지만 이게 확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저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ST팜은 제가 이걸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빼겠습니다. ST팜은 아직은 좀 매수하기가 좀 그렇고, 아이진도 이제 백신 관련이죠. 정부 mRNA 백신 임상 추진 관련된 그 종목인데, 얘도 지금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이게 깨지고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MM은 정말 강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7% 양봉 뽑아줬는데, 시장에서 이 종목만큼 또 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옛날 여 밑에서 매수를 좀 했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잘 가더라. 그러면 뭐 일단은 올랐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때 또 보죠. 뭐 지금 당장에 이 종목 가지고 매수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도 꽤 많으니까요. KCTC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뭔가 분봉상에서 이런 양봉 모습이 나와줬는데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를 매매할지,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할지, 아니면 여기가 깨져가지고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동방이 오히려 최근에 KCTC보다 모습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이런 양봉 한 8%, 9%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일단 저는 동방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얘도 단기적인 이제 좀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쿠팡 대장 관련이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할 때 얘는 끼가 좋거든요. 상승할 때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점상도 가고 다시 상한가 가는 그런 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든지 이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브 반도체, 그냥 반도체 종목인데 그냥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은 사보려고 넣어놨고요. 세방전지, 얘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간 있죠. 여기도 어차피 저점을 이제 더 이상 깨지 않으면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종목은 좀 이렇게 꺾일 때 매수를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DPC는 좋습니다. 그냥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승할 때 거의 상한가도 잘 만드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저점을 한번 만들고,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만들고 상승했다가 다시 꺾이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의 모습이 슬슬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은 한 며칠 뒤에는 이렇게 21선 돌파하는 양봉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구간이 그래도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방 아까 얘기했고,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그 진단키트 업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단키트 업체. 근데 오늘 휴마시스부터 해가지고, 휴마시스는 뭐
빠졌다 다시 올라왔지만 엑세스 바이오, 그 다음에 팜젠 사이언스, 엔디포스, 뭐 진매트릭스, 미코 바이오메드는 올라갔고 랩지노믹스, 바디텍 메드, 그다음 유유제약, 뭐 시젠, 이런 시젠은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수젠 때. 일단 제가 얘기를 한 게 진단키트 종목들 수급이 이제 들어올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쉬어가네요. 근데 이런 슈마시스, 이 진단키트 업체 대장인 종목이 일단은 빠지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는 것과 오늘 장 중에 이렇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이 거래대금이랑 그러니까 분봉상 거래대금 좀 나오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줬던 움직임은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진단키트가 그냥 일부러 힘이 없는 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갑자기 내일이어도 갑자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좀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사고 있는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크게 빠지면은 밑에서 또 물타기 해야겠죠. 일단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생각이니까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이제 얘도 진단키트 업체인데 얘는 개별적으로 좀 잘 가더라.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 거래대금 이제 많이 터진 종목이거든요. 많이 터질 때 3천억, 6,800억 터지는 종목이고 한번 상승하면은 이런 양봉 심심치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사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하기에는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싼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내가 이기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 종목은 사실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좋겠고, 동신건설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주죠. 오늘 그 지지율 이슈로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얘도 지금 이 구간은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해서 지금 여기 매수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봐야겠네요. 한 뭐 57,000원 정도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한 54,000원 정도 매도하면은 이것도 한 7%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벌써 오늘 또 신규 매수를 하긴 했네요. 그 바이오다임 팔고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저도 보고서 매수를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57,000원이면은 오늘 저점 손절 잡아도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손절해도 되고 아니면 좀 버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 요즘 또 그 선익 시스템 이어서 좀 상승을 하던데 얘도 지금 구간은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움직임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매수를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보혜양조 유시민 이사장 관련된 종목인데 근데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은 싸요. 가격은 많이 싼데 장중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와가지고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 그 대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다음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도 빠지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구간을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상은 높지만 많이 높아진 상태지만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 저점 구간을 깨버리면은 손절은 해야 됩니다만, 근데 지금 구간이 이제 조정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쿠라운 제가 얘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인데 뭔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좋아 보인다. 상신 브레이크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냥 이 구간에서 많이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스코 강판도 지금 고점이지만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자체는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21선도 밑에 있고, 물론 이제 매수했지만 많이 떨어지면 그 손절하거나 해야겠지만 지금 구간은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분할로 조금 잡아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렇게 분할로 잡았을 때 여기 한 55,000원 깨지면은 손절은 해야 된다. 손절은 각오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웰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일자리 관련 종목인데 얘도 이 구간에서 뭔가 그 며칠 동안 이 저점을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고, 수덴텍은 좀 꺾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젠도 꺾이고, 그 다음에 일양약품 이 종목도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SD 엔진 얘도 이제 조선 기자재에 그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얘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면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ST팜 아까 보다가 말았죠. 일단 여기 종목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5월 13일 날 저점을 좀 6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그래도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다.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입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강하게 상승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는 모습은 좀 괜찮겠다. 그리고 기관에서 어제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화요일 날 매수가 왔다가 그래도 오늘 크게 판 흔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많이 빠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시나리오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 주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꺾이냐, 이거의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쌍바닥 만들어서 올라가 줄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외국인 코스닥이나 이런 쪽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보유를 한 종목이 물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120선을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 주는 거,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잠깐 보면은 이제 샘시 NS가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신규 상장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대동기업은 이제 1분기 호실적으로 상한가, 동일기현, 대덕은 그 윤석열 전 총장 반도체 관련돼서 올라갔고, 바이오로그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CD는 쿠팡, 냉매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그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AB프로는 자회사 AB프로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매도를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잘 갈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잘 가더라. 이게 원자력 발전 그 테마 상승 속에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떠가지고 이제 모멘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덕성도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인맥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쌍봉으로,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나오면서 쌍봉으로 꺾이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조심은 하긴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도 오늘 상승을 좀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보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G ETS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SAMT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AMT.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대장이죠. 이 종목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종목들로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KG ETS는 이제 호실적, 요즘에는 실적 시즌이어가지고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일단 주가는 높지만 이런 종목이 약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 갭이 뜨면서 이 상한가 종가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은 힘이 강하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결국에는 여기 오늘 만들어졌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손절 라인에서 2에서 3% 위에서 그냥 매수가 생각해놓고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수가까지 오면요. 이런 게 또 힘이 있어가지고 상승할 때 좀 크게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손실이 나면은 한 2.7% 정도 손실, 벌 때는 한 4.5% 정도 수익 나는 쪽으로 한번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KGTS입니다. 그 다음에 SAMT, 얘도 이제 1분기 호실적 이슈로 해가지고 전날에 그래도 20%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손절가를 여기 전날 이 분봉상에서 이렇게 음봉이지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런 데가 또 분봉상에서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2에서 3% 위에서 매수가를 정합니다.
정합니다. 한 2% 위에서 매수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여기 분봉상에서 이런 저항대들 있죠. 이런 저항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SAMT입니다.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종목이죠.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인데 어제 만들어졌던 이 저점 분봉상의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가를 정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수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분봉상에서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나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한 5%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고요.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이렇게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